박앵커의 출근 전입니다. 오늘 출근 전에 알아둘 이슈, 우울한 생일을 맞은 쪽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울한 생일이 뭘까요? 우리가 보통 생일에는 뭔가 즐겁고 기념하기 위한 파티도 하는데 올해만큼은 즐기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 섹터가 오늘이 생일이라고 합니다. 1999년 5월 12일에 자동차 수출 누계 1000만 대 돌파를 기념해서 제정된 날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만큼은 업계를 둘러싼 이슈들이 조금 답답합니다. 왜 우울한 생일인지 들여다보죠. 일단은 지금 국내 자동차 시장 양극화가 심화됐죠. 현대차, 기아의 압도적인 점유율로 인해서 한국 GM이나 쌍용이라던가 존폐 위기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심화된 양극화 시장에 또 차량용 반도체가 세계적인 수급난을 겪고 있는 상황. 여기에 천연 고무가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철강제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원가 상승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 간 임담역 갈등, 드디어 또 춘투의 시기가 왔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걱정까지 드리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업계 자체에 대해서 걱정의 목소리가 조금 많습니다. 요즘에 많이 부각되는 이슈가 바로 철강 제품의 유통가격 상승인데요. 이틀 전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만 지금 열연, 후판, 냉연, 철근, H형강 등의 철강제가 다 올라가다 보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강판들도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반도체 웃돈 주고 사와서 겨우겨우 생산하고 있는 차량 업체들에게 이번에 철강 제품 상승은 또 비용 부담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천연 고무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죠. 천연 고무도 1년 새 가격이 2배 정도 뛰어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또 원가 부담이 더해지는 겁니다. 라텍스 장갑에 또 트럭용 타이어에 이런 쪽에 천연 고무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천연 고무가 부족한 상황, 가격이 올라가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모두 이겨내고자 차량들 만들어내는 업체 측에서는 고육지책을 내놨었죠. 마이너스 옵션이요. 일단 생명이 직결되지 않는, 차량 운행에 크게 필요하지 않는, 하지만 소비자에겐 굉장히 편의성을 올려주는 옵션들을 뺀 차량들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차량을 신청할 경우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라고 하죠. 비핵심 옵션을 제외한 건데 일례로 닛산은 내비게이션을 뺐고요. 트럭 업체, 램에서는 지능형 백미러, 사각지대를 봐주는 그 기능을 뺐다라고 합니다. 르노차에서는 대형 디지털 화면을 뺐고 기아에서는 오토 트렁크 여닫이 기능을 뺀 차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육지책을 내놓으면서 완성차 업체들은 버텨나가고 있는데 상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포드 CEO가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다. 2분기 생산 대수 절반가량 줄어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드뿐만 아니라 GM CEO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꺼내놨고 그들의 경고대로 실제로 해외 완성차 업체들은 계속해서 휴업을 하거나 감산을 하거나 소식들이 전달이 됐습니다. 4월, 5월에만 해도요. 포드, 폭스바겐, 다임러, 제규어, 랜드로버 등에서는 셧다운 혹은 단축근무, 셧다운 소식을 계속해서 전했던 바가 있습니다. 해외 완성차 업체뿐만이 아니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도 지금 부품 부족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휴업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G80과 G90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 반도체가 부족한데 이게 5월 중순까지 생산 물량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상당히 조금 걱정스러운 상황이고요. 그 밖에도 대다수의 부품 부족으로 인해서 주요 차종의 생산 차질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입니다. 자동차주 올해 흐름 볼까요? 현대차, 기아 한번 보시면 연초에 애플카 이슈로 급등을 했었다가 그 이후에 긴 숨고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숨을 좀 쉬고 있는 흐름인데 현대차, 기아 굉장히 비슷한 맥락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럼 이 지긋지긋한 반도체 기근 도대체 언제 끝나는데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의견들은 분분합니다. 업계에서는 하반기에 공급난 숨통 트일 것이다. 그리고 가장 반가웠던 소식은 이 압도적인 차량용 반도체 생산처죠. TSMC. 6월이면 고객사 주문량 이제 충족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반대로 미국의 한 자동차 매체에서는 칩 부족 사태는 2023년까지 될 거야. 왜냐?
자동차 반도체 생산하는 리드 타임이 점점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왠지 얄밉게 느껴지죠. 여러 가지 걱정되는 상황이 많은 상황이죠. 그런데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도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조금 관심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며 증권가 의견을 찾아봤더니 비슷한 맥락의 의견들은 있더라고요. 삼성에서 하반기 책임질 차 중형주까지 골라냈습니다. 일단 백신으로 인해서 미국, 유럽, 중국 신흥시장 차례로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하반기 차 밸류체인 전반의 재축적 수요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의 수요 문제가 아니고 공급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100% 맞다 볼 수는 없겠지만요. 하지만 일단 주요 증권사에서는 완성차 업체들 이제 나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시점에 좀 모아가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옵니다. 삼성에서는 금호타이어, SL을 관심 갖고 보자라고 의견을 냈네요.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요. 중국에서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었죠. 13년간의 흑역사를 이제 지울 때야라고 삼성은 의견을 냈습니다. 중국 공장 흑자 전환했고 장기 소외 종목으로 볼만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SL도 현대차 GM 램프 납품하고 있고 2년간 미국의 6개 전기차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라고 의견이 나왔는데요. 어제 금호타이어 흐름을 한번 열어봤더니 좋더라고요. 5거래 연속해서 올라가면서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를 안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어제 5,120원 기록했고 어제장에 꼬리가 좀 달렸지만 14% 상승이었네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SL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족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안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본사와 미국 법인 중심으로 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핵심 차종은 그래도 계속해서 어떻게든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어서 큰 타격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목표 주가 38,000원 정도를 이베스트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SL 어제 현재가 볼까요? 어제 종가상은 26,3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 분위기 좀 나아지네요. 2% 정도 상승이었습니다. 잠시 후 저희 매매일 기술 시간에 SL에 대해서 또 전략이 한번 나올 거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뇌피셜로 질문을 보내봤어요. 도대체 자동차 섹터는 언제 사야 됩니까? 그랬더니 유한타의 송태영 과장님,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입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최선호주 그럼 뭡니까? 했더니 기아와 SL을 꼽았습니다. 앞서 삼성과 이베스트 증권과 좀 동일한 맥락에서 SL이 한 번 더 나왔다라는 것, SL 한번 관심주로 두고 체크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어지는 코너에서 저희 계속해서 자동차 섹터에 대한 전략도 나눌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박앵커의 출근 전이었습니다.